농업인 교류센터 민원 사례 손해사정편. 청년 농업인으로 이번에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지인이 제가 하는 농업에 단기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연세가 75세입니다. 사보험은 가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농작업 근로자보험은 가입이 가능할까요? 농작업 근로자보험은 15세부터 87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일반 사보험과는 인수기준이나 보험 가입 연령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75세인 경우 농작업 근로자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농기계 보험이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나요? 농기계 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농기계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포함된 배상 책임 특약이나 대물, 대인 보상 항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를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관련 벽규를 준수해야 하며 일부 과실에 따라 자기 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벼농사를 하는 농민입니다. 이번에 폭우가 와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벼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우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여러 보험금이 있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이 가능한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면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 수확불능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작불능이나 수확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 수확량에 관한 손해평가를 통해 수확관소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자 재배 중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토양 침수나 썩은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 감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자연재해와 일부 병충해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농지나 밭 전체의 피해까지는 보상이 어려우나 감자 작물에 관하여 자연재해로 감소된 수확량 부분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손해평가를 통해 확인하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보험금 수령 이력과 금액이 중요합니다. 작물에 따라 다르나 순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손해율을 따져 구간류 할증, 할인 구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순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 금액이 높을 경우 원하는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 없고 기존 자기부담 비율의 조정이나 보험료 할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혹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은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도 보험금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역 지자체마다 시민, 군민 등을 위하여 지역 무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장 항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우리 지역 무료보험을 검색하시어 해당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작물별로 보험료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물별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과 손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 손해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후에 민감한 작물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지역별 재해 발생 이력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동일 작물이라도 지역마다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는 농민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입니다. 자연재해나 동물 피해 등의 방제 목적으로 여러 방제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가 볼 땐 40% 정도 할인이 되어야 하는데 30%만 할인됐는데 이게 맞나요?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의 경우 지주시설, 방풍림, 방풍망, 방충망 등의 시설이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되는데 2개 이상의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보험료 할인율의 최대 한도가 30%입니다. 따라서 최대 할인율 30%를 초과할 수 없어 방제 시설 관련 보험료 할인은 30%가 최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농업 근로자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농작업 근로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84세까지 가능하고 보험계약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 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농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관계에 의하여 고용한 피고용인이어야 하고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의 계절근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년 농업인으로 이번에 농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부모님이 가입한 여러 보험들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직업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줘야 하나요? 가입 이후 직업이나 직무 변경 등에 의한 위험 변동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652조에 정하고 있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이며 보험약관에도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 시 농업에 종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의 강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별로 정해진 가입 기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배 초기 또는 작기 재배 시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작물별, 지역별로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매년 농협 또는 보험사 등 여러 공지 또는 안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산속인 관련 조회를 하다가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됐습니다. 보험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금에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부르며 보험금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보험사고, 사망의 경우 사망 발생일, 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4년이 경과했다면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논가리를 하던 중 트랙터가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전복됐고 운전 중이던 제가 경미한 상해를 입고 트랙터는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쪽 외장이 파손됐습니다. 이런 경우 농기계 보험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농기계 보험에서의 보상 대상입니다. 기계 자체의 파손은 농기계 손해담보에서 운전자 상해는 농기계 보험에 자손 손해나 별도의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사지에서의 미끄러짐은 일반적인 농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보험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트랙터 수리비는 감가상각 및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 지급되며 상해보험은 진단서와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이번 폭우로 유구 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유구는 보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구는 우선 보험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2개월령 이하와 3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2개월 이하는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3개월 이상은 체중의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젖소 수컷 가격을 곱한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 체중은 600kg으로 인정되며 실체중보다 더 높거나 낮더라도 해당 월령을 초과한 경우 600kg으로 인정됩니다. 산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보험금 지급 금액입니다. 농사일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심근경색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기에 재해 사망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근경색을 유발한 내용이 재해분류표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해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작업 중 농업용 예초기의 날에 다리가 베이는 사고를 당해 10바늘 이상 꿰맸습니다. 저는 농작업 근로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금 청구 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며 장애 판정이 나지 않더라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농작업 근로자보험은 근로 중 상해 사고를 전제로 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가 있을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의 항목으로 보상합니다.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후유장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만 인정됩니다. 향후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장애진단서 제출 시 후유장애보험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 현장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애 진단서 등 충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과수원에 우박 피해를 입었는데 과일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상처만 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우박 피해로 인한 과실의 외피 손상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 외피 손상이 경미하여 상품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반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개인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예를 들어 실수로 농기계에 발이 끼인 경우와 같이 실수도 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개인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실수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의 상해담보에서 보장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되는 사유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밭 뒤에 산이 있어 뱀이 자주 출몰하는데 장화를 착용하고 있으나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농작업 중 뱀에 물릴 경우 이것도 보상되나요? 뱀에 물린 경우도 농작업 중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작업 중 사고인지 뱀에 물려 발생한 진단이 맞는지 등을 보험회사가 심사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 시 의사에게 상세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시고 진단서도 외상에 의한 내용으로 병명과 질병 코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숭아 재배 중에 꽃서리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나 우박 같은 것이 아닌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복숭아는 꽃서리, 개화기 저온 피해가 주요 보장 위험 중 하나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확해야 할 농작물이 감소된 부분을 피해로 평가하여 자기부담 비율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현장 손해평가와 착과수, 과중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보험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들은 사망보험금에 관한 권한이 없나요? 사망보험금 수의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수익자가 100%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상속인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의 상속순위 적용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야만 가능하며 수익자가 정상적 절차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직계가족이나 부모님 등은 권한이 없고 수익자가 100%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노지 재배가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인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일부 노지뿐 아니라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작물과 지역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인수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디, 블루베리, 두릅 등의 작물은 보험 가입 불가 대상으로 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강한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버섯 재배사가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실제 손해액이 크더라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최소 자기부담금 30만 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아버지가 농작업 중 사고로 돌아가셨고 농업인 안전보험과 개인 상해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례보상이 되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개인 상해보험은 모두 정액보상형 보험입니다. 정액보상형 보험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부 의료비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은 비례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폭우로 작물을 전량 피해를 입었는데 수확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전량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물의 평균 수확량과 피해율, 보험 가입 비율, 자기부담 비율 등을 반영하여 전액에 준하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확량이 0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손해평가 시 피해 정도가 전면적이고 수액 불가 상태여야 하며 손해평가반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작년에 보험을 해지했는데 이번 여름 폭우를 보니 올해 다시 가입하고 싶습니다. 불이익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다시 가입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보험금 수령 비율이 높았던 경우 자기부담 비율이 조정되거나 낮은 자기부담 비율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해당 작물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로 내년에도 또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보험료는 해당 작물의 과거 손해율, 지역별 피해 빈도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같은 작물이라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개인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적용하므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나 과수원은 보험료가 비교적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5년 전 위장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암보험 가입 당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과거 병력 고지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 가입 시 계약자는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병력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장염의 종류도 다양하여 이번 위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님에도 위반을 적용한 사례, 위반 사실과 보험금 청구권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으므로 정밀한 서류 확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폭설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비닐하우스 내부 작물 뿌리가 동결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작물별로 다르나 종합위험보장의 상품의 경우 한파와 폭설로 인한 작물 피해는 보상 대상입니다. 작물 뿌리 동결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려면 피해 작물의 사진, 고사 상태 기록, 기상청 자료, 온도 변화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의 농작물 피해에 관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손해평가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축사 화재로 가축이 폐사하고 축사시설도 파손됐습니다. 가축 재해보험과 축사시설 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축사 화재 시 가축재해보험과 축사시설물 보험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가축재해보험은 화재로 인한 폐사한 가축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축사시설물 보험은 화재로 파손된 축사시설물의 복구 비용 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두 보험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각각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벼는 병충해도 보험이 된다고 들었는데 수확기 벼에 흑수병이 발생하여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벼는 병충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7가지 병충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흑수병과 같은 특정 병충해는 약관에서 규정한 7가지 병충해에 들어가지 않아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본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벼멸구, 먹노린재, 흰잎 마른병 등이 보상 대상이며 병충해의 종류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약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농작업 근로자보험 가입자입니다. 증권을 보니 휴업급여금이 따로 있는데 보험금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받은 일당이 기준이 되나요? 농작업 근로자보험의 휴업급여금은 일반적인 입원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입원 3일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고 4일째부터 1일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실제 받은 일당, 휴업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일 입원했다면 3일 공제 후 나머지 7일간의 입원에 관하여 증권에 기재된 휴업 급여금을 곱하여 보험금이 산출됩니다. 농작업 근로자보험의 후유장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20%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보험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보험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80% 미만 후유장애는 보험 가입 금액의 장애 지급률을 곱한 방식으로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시적 장애가 아닌 영구적 장애로 20%가 확정되었고 장애 지급률에 이견이 없을 경우 보험금은 600만 원이 처리됩니다. 농산물 출하를 위한 가공 작업 중 손을 다쳤습니다. 주변 농민이 실제 농업 작업이 아니라면 농작업이 아니라고 하던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되나요? 농업 작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식량작물, 과수 등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을 인정하는데 보다 넓은 범위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운반작업, 농산물 출하를 위한 가공, 선별, 포장작업 등도 농업작업 범위로 봅니다. 따라서 농산물 출하를 위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농업작업에 포함되는 사고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병충해로 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충해도 보상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집중호우, 냉해 등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병해충 피해는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추, 벼, 감자, 복숭아 등 일부 작물은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보상하거나 특약 가입 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기계 보험 가입 후 농기계를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농기계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농기계 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보험 가입자가 아닌 타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더라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보험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 농기계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보험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등의 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타인에게 빌려주기 전에는 가입하신 농기계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운전자 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빌려주기 전에 일시적으로 특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보험 가입 시 농기계의 연식이 오래됐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또한 사고 시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농기계의 연식이 오래되었더라도 농기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상 금액 산정 방식은 보험사 및 농기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기계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 정비 상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을 승인합니다. 너무 노후화되어 운행 자체가 어려운 농기계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가란 사고 발생 시점의 농기계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신품 가격에서 연식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에 작물 전체를 심지 못해 실제 경작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산정에 여러 기준이 있는데 실제 경작 면적은 보험금 산정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손해평가반이 현장에 나와 조사 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여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보험 계약을 수정하기도 하여 보험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농작물 재해에 관한 보험금이 산출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정부나 지자체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비율이 시군구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한하여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작물 생육 상태가 좋아 평년보다 수확이 많을 듯합니다. 이럴 경우 환급이 있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므로 피해가 없거나 수확량이 많더라도 환급금은 없습니다. 보험금은 피해 발생 시에만 지급되며 무사고 보너스나 환급금 제도는 없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농작업을 할 수 없어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소득감소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기본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후유장애, 사망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보험 상품에서 휴업을 의미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로 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어 휴업 보상 여부 및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과수원 시설물이 파손되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복구 작업 중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최초 사고가 태풍이라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규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며 복구 작업 중 추가로 보상 가능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경우 보험금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다른 농민보다 사고 영상,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는 전액 농민이 부담하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일부를 보조합니다. 농가는 통상 전체 보험료의 10%에서 30% 수준만 부담하게 됩니다. 보조율은 지역과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작물,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당시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 추후 손해 사정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재해 발생 직후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입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현장 피해의 구체적인 증명이 어려워 손해율이 낮게 평가되거나 다른 시비에 휘말려 보상이 누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농사가 잘 되던 때의 사진이나 영상도 남겨두어 피해 발생 상태와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밭에서 앞으로 넘어져 이빨이 조금 깨졌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골절 특약을 가입했는데 치아도 골절인데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나요?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어떤 골절들을 보상하는지 재해골절 분류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밭에서 앞으로 넘어진 사고는 농작업 중 재해 사고가 맞으나 치아의 파절 진단 및 분류기호 S02.5 코드는 골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 골절 관련 사항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과수원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도 설명했고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M51 코드가 나왔습니다. 보험회사는 농업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보험회사 말이 맞나요?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를 농업인 보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병분류 S00에서 Y84까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M51 코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S코드 진단이 가능한 병명과 진단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수정된 서류를 초진 기록지와 함께 보험회사로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보험의 후유장애는 언제 평가받을 수 있나요? 후유장애는 보험사고 발생 후 통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신체의 훼손 상태를 평가합니다. 절단, 수술 등과 같은 명확한 장애 발생 시 6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남게 된 영구적 후유장애를 평가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구장애나 신경계 장애 등은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후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어 해당 장애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 기간이 지난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과수원 울타리가 파손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울타리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주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므로 과수원 울타리 파손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울타리 복구 비용을 보상받기 어려우며 별도로 시설물 보험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지자체 지원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면적에도 작물을 심었는데 전체 면적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오나요? 보험금은 가입된 면적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다르면 미가입 면적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율을 산정할 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히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밭에 비료를 뿌리던 중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디스크 손상은 외래적 사고와 질병의 경계선에 있으나 농작업 중에 급작스런 동작이나 넘어짐에 의한 손상임이 확인이 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MRI 등의 정밀 진단과 함께 사고 경위서를 꼼꼼히 제출해야 하며 질병의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질환이라서 기존 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도 중요하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청구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가 함께 농업인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법률, 세무, 보험, 노무 등 농업에 관련한 제반 사안에 대한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811-3677 민원 콜센터 운영과
온라인 민원 처리 홈페이지 운영,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류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